D56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의 차주분을 직접 모시고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언제 계약하시고 언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작년 한 6월 달쯤에 풀체인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리 예약을 걸어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예약을 걸어놨고요. 인도를 받게 된 거는 3월 한 20일쯤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9개월 정도 만에 받으신 거네요. 일단 그 기간만 계산을 해보면.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예시 일정보다 좀 빨리 나온 건가요, 이거? 제 사양이 맞춰서 제작을 하는 게 조금 밀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블랙잉크 풀옵션으로 받았는데 다른 옵션들 찍다 보니까 조금 밀린다고 해가지고 예시보다 한 3주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 734km 네. 네, 주행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알아보실 때 네. 뭐 그랜저라는 차량이 솔직히 뭐 가격 대비 좀 괜찮은 건 있지만 가성비라고 말하기 좀 힘든 가격까지 왔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브랜드 차종을 좀 알아보신 게 있으신지. 현대기아 쪽으로 알아봤는데 현대기아 정책이 이제 계약금 10만 원만 걸어놓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돌려주기도 하고 안 돌려준다 하더라도 부담 있는 금액은 아니니까 K8을 했었어요. 결혼한 와이프랑 이제 차를 고를 때 좀 고려를 한 요소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연비가 좋은 차 하다 보니 이제 하이브리드 트림이 있는 K8이랑 그랜저를 좀 두고 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랜저를 선택을 해서 K8을 취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한 사유는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그랜저가 오픈하기 전에 이제 문화회관에서 한번 오픈 이벤트 같은 걸 좀 했었어 가지고 그때 참관을 했는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이쁘고 특히 그때 블랙잉크 디자인으로 이제 전시가 됐었는데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아 가지고 그랜저를 조금 비싸더라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K8보다는 그냥 그랜저로 오시게 됐다. 네. 전시 행사가 좀 컸었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전시회사가 되게 컸었고 그때 좀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에서 좀 이미지 개선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이게 뭐 그랜저의 갓그랜저 헤리티지를 따라왔다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디자인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타보실 때 매일 보시잖아요, 이제는. 처음에 딱 봤을 때 각이 져 있고 앞에 그릴이 이제 크롬이 은색이다 보니까 처음에 든 생각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면도기 같다. 남성용 면도기 같이 생겼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사실 K8을 타고 싶었고 그래서 가격 차이도 있고, 그리고 와이프는 그래도 이제 처음 차는 차고 현대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코나라던가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도가 될 거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전시장을 갔었는데 막상 블랙잉크를 보니까 그 크롬이 검정색이라서 이제 면도기 같은 느낌은 좀 안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 생각보다 되게 이뻤어요. 엉덩이 부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되게 섹시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차량 후면이 가장 마음에 드셨다? 예, 후면이 지금도 제일 마음에 듭니다. 맞아요. 이게 블랙잉크가 말씀하셨다시피 이 크롬들이 다 검정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이질감이 좀 적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2.5나 3.5 그리고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있는데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주행거리가 많다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사실 이제 은행 쪽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이런 것들에 조금 민감해서, 그리고 와이프도 이제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성비를 찾게 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금도 적고 보유세라던가,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 장기 주차장 될 때 50% 할인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크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공영 주차장들 할인되거나, 지금 마침 딱 이제 블라인드님이 촬영한다고 오셔가지고 기름을 한 달 만에 처음 넣었는데 이 730km가 이제 풀로 넣고 한 칸 남았을 때 다시 풀로 채운 거예요. 즉 한 80% 정도 연료 소진했을 때 740km 정도 간다. 그래서 좀 괜찮은 연비인 것 같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엔진 오일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우려스럽진 않으셨는지. 사실 우려스러운데 제가 차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블루엔즈가 되게 어디 동네에서나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선유도역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근처에 블루엔즈 가맹점이 3개가 나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AS는 잘 될 거다 라고 판단을 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현대 쪽에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상위로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현대 자체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 쓰는 거다 보니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믿음으로 보통 그렇죠. 지금 사실 뭐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좀 불안한 면도 있지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만족하시면서 타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주행 거리를 주유를 딱 한 번 하고 한 740km 정도 탄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주행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또 지금 복합 연비라든지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제가
제가 이제 다녔던 건 이제 와이프랑 드라이브를 했어요. 출근길은 하진 않았고, 근데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막히는 환경이어서 결론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도로로 많이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고속도로로 달릴 때는 14에서 18 정도로, 제가 좀 운전을 가속을 좀 하는 편이다 보니까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안 나올 때는 최하 14 정도. 근데 보통 이제 시내 주행할 때는 22에서 많게는 23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비가 괜찮게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더 잘 나오네요, 이게 또. 네,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직 1000km를 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네. 또 길들이기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한 5000km 정도 타시게 되면 약간 연비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길들이기 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매하실 때 캘리그래피 트림이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시작 가격 자체도 어찌됐든. 예. 근데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혹시 있으신지, 욕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사실은 가격이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거의 6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얹으면 제네시스 G80이 나오고, 조금 더 얹으면 뭐 이제 BMW나 벤츠 쪽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됐는데, 결론을 딱 지었을 때 이제 실리를 좀 따지자라고 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외제차 쪽의 브랜드를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부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한 2배 이상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옵션을 다 넣고 싶었어요. 맨날 깡통차만 탔었는데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QM3를 몰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완전 옛날 아반떼 투어링이라고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몰았었는데, 그래서 좀 옵션을 정말 다 갖춘 차를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싸지만 달려있는 뭐 주행보조 시스템이라던가 갖가지 이제 편의, 일성 이런 옵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만족하는 선택을 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옵션을 왜 이렇게 다 넣으셨는지 요거였는데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썬루프는 달진 않았는데, 옵션 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스마트 거리 센서. 네네. 이제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막힐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히는 구간, 서울 올림픽대로라던가 정말 거리 인식도 잘 되고 에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또 막히는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수십 번 밟아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거에서 좀 해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썬루프는 혹시 왜 선택을 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썬루프는 좀, 그러니까 기능성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호불호지 않나.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썬루프가 뭐 요즘엔 튼튼하게 나오지만 차가 뒤집어졌을 때 썬루프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사고 위험성이 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랑 약간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전 모델에 썬루프 빼고 다 넣었거든요. 약간 그런 잡소리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혹시라도 차가 뒤집히게 되면 강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이 있기도 해서 저도 썬루프를 선택 안 했는데, 그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썬루프는 운전석 시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와이프분이랑 두 분이서 타고 다니시는데 앞자리에 앉으시면 이렇게 고개를 위로 들어야지만 좀 볼 수 있지, 앞을 보는 시야에서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D56 그랜저를 구매하시고 타보셨는데 만족스러운 거 한 3가지 정도를 뽑아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정숙성은 사실은 장점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요즘에 차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랜저만의 특출난 장점이다라고는 생각되진 않고, 물론 좋습니다만, 가장 큰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은 첫 번째는 개방감인 것 같아요. 차를 뽑고 나서 처음 앉았을 때 이 유리창이 되게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할 때 좀 기분이 좋다. 특히나 좋은 날씨에는 좀 기분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은근히 요즘에 현대자동차가 그런 옵션 관련해가지고 좀 브랜드 이미지라던가 개선을 좀 많이 하려고 했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크루즈라던가, 간단하게는 여기에 있는 UVC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있는 살균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G90에만 있는 게 그랜저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자잘한 것들에서 뭔가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비가 아무래도 좀 차가 좀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안에가 넓고 좋은 점도 있지만 연비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 그렇죠. 연비가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유가가 좀 올라가도 내 발끝만 좀 조심하면 유가 차이를 좀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타셨을 때
반응은 좀 어때요? 보면 저희 아버지가 모 독일 회사에서 이제 기술자 팀장이셨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게 없고 자동차도 이제 본인이 수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깐깐하셔서 되게 불만이 항상 많으신데 근데 이 차를 타고 처음에 딱 했던 게 괜찮다, 나름 잘 뽑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되게 최고의 찬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숙성이라던가 차가 꽤 이제 속도감도 있고, 장모님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회에 다니시는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차를 많이 타는 기회가 많은데 개방감이라던가 승차감이 좀 외제차 정도 수준까지 근접을 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만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편하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네. 3.5를 시승하고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는데 가솔린보다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모델이랑 하이브리드랑 이 승차감 차이가 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타봐도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뭐 두루뭉실하게 만족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더더욱이 좀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맞네요.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차주분들한테만 여쭤볼 수 있는 건데, 또 결함, 불량, 리콜 많잖아요. 겪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이제 경험치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 겪은 적은 있어요. 차가 되게 전자화돼 있고 그로 인해서 편의성도 많지만 이게 전자화가 통신 중심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정확하게 코엑스 무역센터 지하 4층에 차를 한 번 댔었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먹통이 돼서 음성 인식이라던가 간단하게는 내비라던가 근저 센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을 했었고, 이제 도로에 나와서 본가가 안양인데 안양을 갈 때까지도 이게 통신장애가 먹통이 돼서 내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예 작동하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었고, 다른 것들은 좀 괜찮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리콜 사례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겪은 건 없었으나 아까 그 통신장애는 실제로 사례도 있었고,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는 페이스리프트였었고 이게 풀체인지고 좀 너무 빠르게 내놓은 게 아닐까라는 그 느낌도 있긴 해요. 좀 더 안정화를 하고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전방 추돌 경고로 인해서 차가 급정거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한 번도 없었고, 아까 사실 그 기름 넣으러 가다가 이제 앞에 사람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었는데 그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는 에러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요게 근데 아마 일반적일 거예요.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걸 올려야 이제 클릭수도 많이 찍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무슨 차만 뽑으면 이렇게 욕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만족하고 타시는 분들은 뭐 올릴 게 없잖아요, 인터넷에. 맞습니다. 대부분은 잘 타고 다니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한 친구분이 그랜저 어떠냐, 뭐 사도 될 것 같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 저는 일단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서 후반인데 이제 슬슬 애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자동차가 자동차이자 창고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랜저가 장점 중에 하나가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굉장히 넓게 나왔고, 더더군다나 하이브리드 모터가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더 좁았었는데, 그 하이브리드 모터가 이제 뒷좌석 시트 밑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이 좀 많이 났다라는 설명을 들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애가 있어서 이제 SUV를 사야 되나, 나는 그래도 세단이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랜저를 강력 추천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트렁크 부분도 이게 풀체인지가 되면서 바닥이 원래는 되게 높았었는데 이 모델부터는 바닥이 일반 내연기관하고 똑같아가지고 많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것들. 개인적인 건데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뭐 쓰시면서? 조금 불안하기는 했어요. 이게 이미지는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안전할까? 물론 뭐 삼중 유리, 뭐 강화 유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서도 보통 차문을 닫을 때 저도 몰랐는데 무의식적으로 프레임을 밀면서 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유리를 밀게 돼가지고 가끔 시끌시끌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놀라는 정도의 불편함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유리가 깨지려고 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혹은 밀었을 때 흔들흔들 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서 좀 적응의 문제다. 아, 그렇죠. 요거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봤고요. 기타 실내에서는 핸들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디자인적 측면 말이죠. 네네,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거나. 기능은 일단은 되게 만족하고요. 운전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이 이쪽 좌측과 우측에 다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되게 좋고, 각 디자인은 옛날 그랜저의 그런 모티브를 따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에 태어난 세대는 아니라서 이거에 대한 향수는 없어서 핸들 모양 자체가 이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능적인 측면은 펑션은 모두가 모여 있어서 만족스럽다. 운전하면서 이리저리 손이 많이 바쁘지는 않은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제 기어 시프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여기로 올라가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네. 요런 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적응한다거나 요런데. 일단은 와이프 입장과 제 입장이 있는데 네. 와이프는 일단은 차를 탈 때 항상 뭘 마시거나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쪽이 넓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게 컬럼식이다 보니까 적응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갈 때 D를 놓거나 R을 놓을 때, 더더군다나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유턴을 하게 될 때는 급하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R로 하게 되면은 이제 R일 때 빨간색으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걸로는 구분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요런 의견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자, 이제는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좀 온라인도 알아보시고 오프라인도 알아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여의도에 있는 딜러님한테 바로 그냥 계약을 했는데, 옛날에는 딜러분들이 주는 혜택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물론 뭐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좀 많이 적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대기자가 많이 몰려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혜택이 많이 부족했어요.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캐시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와이프가 추가로 좀 더 검색을 해봤는데 개차라는 어플을 검색을 하게 됐고, 그게 제가 차가 월요일에 인도받았는데 금요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는데 오전에 알게 돼서 바로 상담을 넣었고, 이제 차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최대 뭐 2%까지 할인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셔서 바로 카드까지 만드는 것도 도와주셨고, 카드도 바로 심사가 됐습니다. 뭐 신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모든 거를 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친절하게 안내가 돼가지고 이제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를 하시거나 혹은 뭐 중고차나 이런 부분도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개차 한번 또 비교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L카드사 신규 로 받아가지고 최대 2%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백 얼마 정도, 2%면은 100만 원이 넘어갔을 텐데 오늘 최종 지급을 다 받으셨고? 네, 맞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한 1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등록세 빼고 차량 가격 5,400만 원 정도에다가 이제 2%를 받아서 110만 원 정도 받았다. 일시불로 구매하셨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아, 역시 역시 은행권 부분은 세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네. 요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시불로 하시는 게 뭐 이득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득이긴 한데, 일시불 할부 둘 다 뭐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개차 안에서 이제 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은행권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뭐 믿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불안하심에도 뭐 진행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냥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불안하지만 일단은 개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광고도 있어서 이런 뭐 사기성은 아니다, 그리고 뭐 제휴하는 회사들이 보통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사들이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거의 사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은 사실 걱정을 그런 부분에서는 하진 않았습니다. 일시불이 큰 금액은 사실 저도 이제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요거는 약간 업권에 있다 보니까 좀 드리는 팁 아닌 팁인데, 보통 금리를 산정을 할 때 기준금리가 미치는 건 조달이에요. 은행도 이제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되니까 그걸 조달금리라고 하는데, 조달에다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평균 부도나 부도했을 때 차를 회수할 수 있는 그 회수해서 얻는 금액, 그래서 부도율, 회수율, 조달금리, 그리고 그 회사의 오펙스라고 불리는 그냥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총 금리인데, 업로드 시점에서는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에는 좀 금리 오름세가 좀 안정화돼 가지고 더 오르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도율이나 회수율 부분에서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금리가 고정이어도 지금 현재 할부금리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부도율이나 회수율 측면에서 계속 5년 평균이나 3년 평균을 금융회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평균값이 슬라이드 되면서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과감하게 부족한 형편에도 일시불로 지르게 됐습니다. 와, 진짜 팁이네요. 이거 업권에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모르는 그런 건데,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썬루프가 빠진 풀옵션 이렇게 구매를 하신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뭐 이것저것 만족스러운 점 혹은 지인의 평가, 뭐 단점 등등을 이제 여쭤보고 실제로 차주 입장에서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랑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 구매 팁 같은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길면 4박 5일 타보고 그냥 짧게 평가를 내리는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그 개차 오토 캐시백은 달마다 조건은 다를 수 있으나 이 영상을 촬영하는 4월에는 최대 2%까지 현금으로 캐시백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랜저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특장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다 해당이 됩니다.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만 매번 말씀드리는데 한 1,700분 이상 받으신 것 같아요. 50만 원씩만 따져도 한 8억 5천 정도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돼서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금리 꿀팁 같은 거 진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